요새 여드름 화장품이라는 게 SNS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거 좀 이제 조심하시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려요. 관리 정도로 화장품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치료로서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개주원 피부과 전문의 김유미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피부에 대한 궁금증들 고민을 듣고 사연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병원에 진료를 보실 때 요새는 어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나요? 네, 요새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수능 끝나고 여드름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이 치러지기 전까지 여드름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요새 병원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여드름으로 고민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그 연령층이나 구성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층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한 지 2달 된 20대 남자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드름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서 요즘 피부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과만 가면 여드름이 금방 치료될 줄 알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잘 들어왔고요. 네, 사실 이렇게 군대 들어가서 여드름이 나빠졌다는 경우를 좀 저도 환자분들께 많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생활이 내가 좀 조절할 수 없는 환경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드름에 좋지 않은 환경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세안부터 해서 뭐 땀 흘리는 활동부터, 그리고 뭐 위장크림 등등등 특히 여드름에 좋지 않은 환경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이유를 보통 환자분들한테 뭐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단은 피지 분비량이 좀 늘어나고 피부의 과각화, 그리고 염증이 또 진행되고 세균들이 이제 증식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여드름이 진행이 되죠. 사실 이제 여드름이 요새는 단순히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좀 많이 연관이 있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굉장히 어릴 적 얘기인데 체중을 굉장히 많이 감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0kg 가까이 체중을 감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감량을 한 후부터는 피지 분비라든지 아니면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여드름이 정말 거짓말같이 없어졌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게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몸의 컨디션이라는 것이 여드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제 여드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습관 중에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먹는 거, 식습관. 일단은 우선 여드름에 좋지 않은 그런 식품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이미 알려져 있는 식품으로는 우유가 포함된 유제품, 그리고 당 부화지수가 높은 빵이나 과자 같은 그런 음식, 그리고 술, 초콜릿, 유청 단백질, 오메가6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우유에는 이제 각종 여러 호르몬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 우유를 기반으로 한 버터, 치즈 이런 것들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호르몬들이 일단은 피지 분비량을 좀 증가시키고 또 과각화증도 일으키고 여드름의 기전이 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요. 먹었을 때 혈당을 빠른 시간에 확 높여주는 그런 음식을 당 부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패스트푸드들이 보통은 이제 당 부하지수가 좀 높은 음식들이고, 설탕이 직접 들어간 탄산음료 같은 것도 그렇고, 밀가루를 기반으로 한 빵, 과자, 그리고 떡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당 부하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식생활에서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어떤 것들이 이제 당 부하지수가 높은지 알고 좀 되도록이면 적게 먹으면 좋겠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뭘 하지 말란 뜻은 아니고 조절해서 하시면 된다 이런 뜻으로 보통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붉은 육류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먹다 보면은 이런 뭐 류신 성분이라든지 이런 아미노산 성분들은 좀 과량 섭취를 할 경우에는 염증을 좀 이제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듣고 나니까 입에 달고 고기에 생각하면은 기분 좋은 음식들이 여드름에 좋지 않다니 그거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안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또 이제 여드름에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 뭐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강황, 녹차, 비타민 각종 A, B, C, D, E에서 뭐 아연, 뭐 그런 성분들이 여드름에는 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왜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혹시 뭐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로 그 피지 분비량을 조금 낮추고 반대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뭐 연어나 등푸른 생선, 뭐 호두, 뭐 아보카도, 들기름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여드름이 좀 완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를 감소시켜서 여드름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장내 환경도 건강하게 해서 여드름을 좀 호전시킨다는 그런 연구가 좀 있습니다. 네, 오메가3 말씀을 주셨는데 오메가6랑 서로 약간 경쟁적인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랑 오메가6가 한 4대1 정도 비율을 이제 잘 유지를 해주면 되는데, 오메가6가 너무 이제 과량으로 되고 오메가3가 줄어들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염증 수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류라든지 아니면 캡슐로 되어 있는 영양제를 좀 꾸준히 잘 챙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메가6는 예를 들어서 옥수수유나 뭐 해바라기 씨유, 기름 뭐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튀김을 먹으면 네.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게 돼서 네. 비율이 깨져서 여드름이 좀 악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점점 이제 맛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쭉쭉 날아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 특히나 이제 C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항염 기능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어떤 우리 위장 장애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고용량으로 이제 섭취를 뭐 2-3,000mg 이상으로 이제 권유를 드리지만,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거 좀 염두하시면.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소화제 겸 먹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소화도 잘 돼서, 그리고 위장 장애도 줄여줄 수 있어서 식후에 비타민 1000mg 하루 3번, 그 정도도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 환자분들께 뭐 식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드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시는 그 정도로 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유제품, 탄수화물 정도 네. 조금 너무 과량 섭취만 피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이렇게 대표적인 습관 중에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우선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그 외에 많은 습관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드름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뭐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얼굴에 손대는 습관. 네. 여드름 있으면은 본인도 모르겠죠. 얼굴에 딱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네. 피부과에 오셨을 때 여드름 압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또 잘 보이게끔 아주 집중 조명을 또 이렇게 쐬서 모공의 방향이랑 털의 방향을 보고 세밀하게 이제 압출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본인 얼굴을 거울로 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짜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짰을 때는 잘 나오지도 않고, 잘 짜도 염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 여드름은 본인이 짜지 않는 게 사실 원칙이기도 하죠, 사실. 네. 무리한 압출, 이제 자가 압출은 도리어 염증이나 흉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더러워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주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는 이제 피부 장벽을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많이 하게 되고, 세안은 하루에 2-3번 정도 부드럽게 미온수로 하되,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그다음에 중간에 낮에 너무 기름기가 많으면은 부드러운 티슈로 한번 살짝 닦아주는 정도로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또 여성분들은 또 이제 화장을 계속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무리하게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여드름이 심하시면은 그걸 가리느라고 철벽 화장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오셨는데 여드름이 없으신데? 하고 보면은 닦아보면은 여드름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런 화장품을 어디서 샀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생길 정도로.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피지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모공을 싹 막아버리면 나오지 못해서 또 여드름이 심해지고, 화장을 또 열심히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우면서 또 피부는 자극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화장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화장품 이제 돌려 쓰시는 분들은 내 피부에 있는 균이 여기 들어가서 숙성된 다음에 다른 분이 쓰시면 또 결국 서로 균을 주고받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급적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화장품을 공유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짜서 쓰는 형태는 상관이 없지만 퍼프 이런 것들이 있는 붓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장을 한 채로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주무시거나 그런 거는 피부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가 이제 피부가 휴식을 취할 때인데,
있는데 네. 그 휴식을 취할 때 이제 산패된 기름과 화장품이 섞여서 세균이 증식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안 좋고 화장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또 네. 산패된 기름에 땀과 노폐물이 또 이제 더해지고 그다음에 모공이 열려서 그게 더 들어가서 염증도 악화돼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제일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요새 여드름 화장품이라는 게 SNS에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보면은 누가 좋다더라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런 거 좀 이제 조심하시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드름이 너무 안 나으니까 이제 과대 광고를 하면서 현혹시키는 거죠. 써보면은 보통 이제 피부가 민감해지고 여드름도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제 피부 화장품은 정말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그 정도로 자극이 없는 걸 쓰고 국소 도포제로 항생제 여드름 연고라든지 그 정도로 이제 쓰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화장품으로 여드름이 좋아지는 거는 한계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정도로 화장품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치료로서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세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적절하게 해주시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오일 베이스에 모공을 막는 그런 화장도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세정이라든지 스킨토너 이런 거를 쓸 때도 너무 이제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지 않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염증이 생겼고 그래서 뭐 대처할 게 없으시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이런 한 개쯤 있는 항생제 연고를 좀 먼저 도포를 하시면 그래도 심한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팁을 먼저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도움이 되는 그 여드름에 도움이 될 만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을 안아주시면서 이제 잠을 충분히 자고 저는 피부에 있어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무조건 이제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잠을 충분히 주무셔서 스트레스를 일단 풀어주고 릴렉스하는 게 굉장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신에 관련된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세안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이런 이제 보습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보습제들을 충분히 적절히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사연 주신 분 고민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생활을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료해도 이제 좋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 식습관이 뭐 우유를 많이 드신다든지 부화질수가 높은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피해 보시고 세안을 좀 잘 하시는지 화장품은 잘 쓰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하나씩 교정해 나가시면은 피부과에서 치료 받으실 때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전역을 했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 패턴이 좀 바뀌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수면 습관도 아마 조금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생활 습관들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받는 와중에 이런 것들을 조금 건강한 쪽으로 좀 교정을 해주시면 치료가 아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여드름에 대해서 좀 우리 얘기를 해봤는데요. 원장님 뭐 좀 어떠셨나요? 병원에서는 이제 여드름 치료, 이제 루틴한 치료만 좀 해오다가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면서 치료할 때 이런 것도 조금 코멘트를 해드리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단순한 치료보다는 이런 생활 습관의 교정도 우리가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피부에 대한 고민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